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교육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죠. 여러분들 어때요? 원하는 등급, 예상했던 등급 나왔나요? 선생님도 이렇게 현장 친구들 반응들을 보니까 평상시보다 굉장히 잘 본 친구들도 있고요. 또 우리 이번에 수학 나형 좀 어려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막 한두 문제 차이로 평상시 등급보다 조금 안 나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잘 본 친구들은 너무 기쁘지. 선생님도 너무 기쁘고 너무 축하하고 또 목표 대학까지 들어가면 너무 좋죠. 근데 항상 또 선생님 마음은 평상시보다 실력 발휘가 조금 안 된 친구들한테 마음이 조금 더 쓰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안 그래도 평상시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속이 상하는데 또 이게 개정된 수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첫 해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무엇이 바뀌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고민들 했지. 지금 다시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컨텐츠가 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다가 좀 개정 수학 부분,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것과 달라지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1년 공부 더 하는 거, 뭐 한 번 더 하는 거, 선생님은 그래요. 우리가 사실, 대학을, 요즘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더 많지 않나요? 내가 뭐 어디든 가려고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지? 원하는 꿈이 있을 때, 뭐 1년 정도 더 공부하는 거? 그럼 100세 인생이잖아요. 절대 아깝지 않은 시간일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선생님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 뭔가 내가 목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때 분명 원인이 있을 거야.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걸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다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더 보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올해 수능으로 우리가 짚어봤을 때,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27개, 28개 문제는 왕창 쉽고, 그 다음에 한 두 문제,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두 문제는 왕창 어렵고, 이제는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이 앞에 쉬운 번호대 문제들도요, 같은 번호대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수준들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개념만 제대로 공부하면 1, 2등급 받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 것 같고요. 정말 다시 공부해서 수능 수학 정말 안정적으로 1등급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수학 공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물론 효율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좀 여러분들이 함께 좀 공부를 탄탄하게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전처럼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공부 제대로 해서 안정적인 1등급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시작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 수능 수학 무엇이 달라질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 과목 한 과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형 친구들의 변화부터 살펴보고요. 오늘 바로 연결해서 나형 친구들의 변화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래 이과 친구들 시험 범위가 뭐였죠? 원래 우리가 미적분 2를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하 벡터, 이제 기하 벡터가 사실상 그지? 2021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과 친구들 사이에서 기백 빠지면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재수를 생각하는 친구들 한 번 더 하자. 의대 가자. 이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기하 벡터,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요렇게가 우리 원래 시험 범위였죠. 자, 바뀌는 개정에서의 우리 시험 범위는요. 수학원, 수학원, 그 다음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요렇게가 새로운 2021 수능의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학 1 부분부터 되게 생소하잖아.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학 1 같은 경우에 1단원, 2단원, 3단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우리 미적분 2에서 공부했던 단원이죠. 네, 그 단원이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수능 직접 연계 시험 범위로 뭐가 추가가 되느냐? 지수와 로그 파트가 추가가 됩니다. 물론 이과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수능 직접 연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수 로그에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그동안은 안 다뤘었잖아. 근데 이제는 이 지수 로그 파트에 대한 여기도 사실 4점짜리로 난이도 좀 있게 문제가 되면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 로그 파트가 새롭게 추가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단원 삼각함수 여기가 단원의 좀 차이가 좀 큰데요.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우리 이거는 역시 미적분 2에서 이미 다뤘던 단원들이지. 근데 여기 뭐가 추가가 되느냐? 삼각함수의 활용이 추가가 됩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단원에 사인 법칙. 이게 원래는 이과 과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갔어. 이전 교과 과정에서. 그렇다가 다시 이제 개정이 되면서 들어온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던가 제이 코사인 법칙. 사실 이 빠져나갔을 때 선생님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아니 이과에서 얘네들이 빠진다고 이거 정말 많이 쓰이던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역시나 다시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문제 풀이법이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도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삼각형의 길이와 각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 많이 등장을 할 거라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을 때는 그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 코사인 법칙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 문제에 내가 사인 법칙을 쓰느냐 코사인 법칙을 쓰느냐 요걸 훈련하는 과정이 시간을 조금 들여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원래 삼각함수에서 그거 배웠잖아. 덧셈 정리라던가 아니면 삼각함수의 극한, 그죠? 도형에서의 극한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걔네들이 미적분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적분 파트에서 걔네들을 다시 다루게 되겠다, 만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3단원 수열 물론 배웠어. 여러분들이 수학 2라는 과목에서 배웠지만 수능 직접 연계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수학 1에 들어가면서 직접 연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시그마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단원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 수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정말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기출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 금방 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요즘엔 다시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도 조금씩 올라갔다 그랬잖아. 그렇다 보니까 시그마 기호를 포함하는 경우에 절대값 기호들을 좀 섞어 나가면서 딱 한 번 눈에 보이는 계산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우리가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시그마 들어있는 시그마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출 문제들 가지고 조금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수학 1이 아무래도 좀 가장 큰 변화겠죠. 그치? 이런 우리가 시험 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추가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 뭐 캡처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좀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이렇게 해서 놓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파트 가볼게요. 미적분 파트. 다 동일합니다. 미분법이나 적분법 단원은 여러분들이 미적분 2에서 배웠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또 직접 연계가 아니었던 원래는 미적분 1에만 들어있었던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에 대한 내용이 우리 미적분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렇다 보면 이 급수에서 왜 우리 문과 친구들이 맨날 힘들어했었던 우리 도형에서의 급수 구하는 거 있지. 막 되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들 주고 급수값 계산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가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이과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도형의 중요성, 도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학 1에서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어가면 도형 관련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도형의 중요성, 도형을 활용하는 문제들의 양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컨텐츠들을 항상 고민하는 또 이주영 선생님 아니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가형 진행하면서 이런 도형들에 대한 그런 기초를 좀 쌓아줄 수 있는 그런 강의들도 함께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선생님이 기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어떤 강의들을 주는지를 딱 촉을 세우고 늘 지켜보시다가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쏙쏙 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시 공부하는 우리 이과 친구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해봐서 알지만 우리 이 미적분에 들어있는 내용 사실 기본적인 이 원리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 다 해요. 미적분 1에서 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 미적분 1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미적분 2를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무리 문제를 풀고 공부하고 시간을 보내도 등급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 느꼈을 거야. 근데 우리 이거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미적분 1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지금은 뭐 이과 직접 연계 파트는 아닙니다만 수학 2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수학 2. 이게 예전에 미적분 1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분의 정의라던가 도함수의 정의, 적분의 정의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어디서 그렇지 수학 2에서 뭐 롤의 정의, 평균값 정의 다 수학 2에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는 정말 그 기본을 탄탄히 한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이 수학 2 강좌, 기본 개념 강좌 이미 다 완강시켜 놨거든요. 기출문제집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학 2 파트를 좀 공부하고 진짜 제대로 미분, 적분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여러분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지? 자, 미적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 가볼게요. 단원명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확률과 통계랑 어때? 동일하게 보이지? 동일하게 보이는데 일단 이 순열 조합 우리가 기존의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우리 왜 그냥 NPR, NCR만 쓰는 거 있잖아. 그게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상 기본 순열과 기본 조합이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고등수학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확률과 통계 단원이 좀 쪼개졌어. 그래서 고등수학 하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 수능에 직접 연계가 되는 확률과 통계는 이제 그 순열 있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원순열. 조합은 중복조합.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수능 문제도 기본적인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보다는 이제는 그지 이 메인 주제에 해당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원순열, 중복조합 주제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확률 파트는 동일해요. 동일하게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희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통계자출장 공부할 때 그게 여기 이 단어는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사실 이 부분은 한번 이해하고 공식만 어느 정도 암기하고 있어도 다 맞추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글쎄 확률 같은 게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없어지진 않았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 있었던 모 비율, 모 비율에 관련된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모 비율 부분이 삭제가 되었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확률 공부하기 조금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변화 보니까 할 게 없어 보이나요? 근데 이게 가형 친구들 경우에 이렇게 기하 벡터가 빠지고 시험 범위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적분의 중요성 미적분 파트에서 기하 벡터 사라지니까 미적분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적분 공부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내가 그랬잖아. 바뀌는 수능 트렌드는 몇 문제의 난이도를 확 올리고 나머지를 쉽게 까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들의 난이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원에서 의외의 복병, 의외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단원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확실한 이해.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할 때 왜 여러분 그거 알죠? 그냥 공식만 외운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념을 처음부터 공부할 때도 정말 이 개념, 여기서 공식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나왔으며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면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공식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면서 전반적인 모든 단원에 대한 전반적인 그 활용도를 조금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배울 내용 없는데 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가형의 경우는 원체 우리 왜 의치한 준비하면서 여러 번 준비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가형 시험법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그지?
기하가 빠져? 아, 그럼 나 다시 해서 의대 갈래. 얼마나 유혹적이야. 선생님 굉장히 유혹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다 보면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등급 컷이 진짜 엔간에서는 등급 컷이 잘 떨어지지 않아.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러 번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풀어내기 때문에 이게 나형 문과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면 이번 수능도 봤잖아요. 그죠? 난이도가 어려우면 등급컷이 팍팍팍 떨어지거든. 그래서 나만 어렵냐? 다른 애들도 어렵지.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반면에 이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도 등급컷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겁먹지는 말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다시 잡아가기 시작하면 되니까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문과 기준으로 나형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형 친구들 수원 배우죠. 예. 근데 이제 나형 친구들이 준비했던 수능과 이제 뭐가 다르냐? 우리 요거 나형도 해야지, 그지? 우리 나형 친구들의 시험 범위는 뭐가 있었냐면 원래 수학 2, 그렇지.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 1, 수학 2, 미적분 1, 그 다음에 확통. 우리 요렇게가 시험 범위였어요, 그죠? 근데 바뀌는 수능에서는 개정교과에서는 역시 수학 1, 그 다음에 수학 2. 수학 2, 그 다음에 확통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 우리가 지금 개정교과에 들어있는 수학 2랑 여러분들이 했던 수학 2랑은 내용 구성이 되게 바뀌죠. 지금 이 개정된 수학 2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했던 미적분 1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또 잡아가 보도록 해볼까요? 자, 수학 1 파트에 이렇게 1, 2, 3 단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로그는 우리가 원래 수학 2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여기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라는 이 지수로그 그동안은 기본 계산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 로의 접근이 추가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아마 이번 나형 친구들의 굉장히 고비가 될 단원입니다. 삼각함수. 왜 우리 나형 친구들도 등비급수 이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도형에서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죠? 근데 아마 등비급수 보내고 삼각함수 올 거예요. 등비급수 도형 보내고 누가 온다고? 삼각함수. 그래서 삼각함수, 그러니까 원래 우리 문과 친구들이 함수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삼각함수의 이 뜻과 그래프 단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만만치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의 활용 역시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아이들 들어가는데 문과 친구들은 사실 아예 삼각함수들을 공부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뭐 얘네들 추가와 상관없이 전부 다 새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기본 개념, 첫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정말 대충 공식 암기식으로 그냥 뭐 맨날 선생님 인강 그냥 즐기면서 듣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부분이 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선생님도 개념 강의에서 뭐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얘네들이 나오게 됐는지부터 선생님 설명 다 해주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쓰면서 첫 단추부터 좀 잘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파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 이 부분은 기존 수학 2에서 공부했던 부분 변함이 없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함수 파트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함수 파트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함수 파트에서 또 이 킬링 문항들이 우리가 등급을 가르는 변별력 문항들이 분명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함수 파트의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물론 뭐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습니다만 왜 또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격자점 세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문제들이 슬쩍 다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기본 개념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 4점짜리 변별력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학 1 파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수학 2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었던 미적분 1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수열의 극한 급수 도형 이제 빠이빠이야.
좋아요, 여러분? 급수 보내버리고요. 이렇게 함수의 극한, 그 다음 미분, 적분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부정적분과 정적분에도 색깔을 달라졌다고 넣어놨는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은데 정적분의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미적분 1에서는 급수로 접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요? 구분구적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 2 파트에서 적분이요. 그 구분구적법, 이 급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진다기보다는 왜 우리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 그것도 우리 나영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의 문제들이 좀 삭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의 유형에 좀 변화가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예측들도 좀 하더라고. 삼각함수와 지수로그 함수를 배우니까 미분과 적분에 우리 문과 친구들 삼각함수 미적분, 지수로그 함수 미적분도 하지 않나요? 근데 아니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미적분이라는 이과 친구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수학 2에서 다루는 미분과 적분은 다항함수 위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함수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하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아까 우리 이과 친구들 설명할 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열 조합 역시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기본 순열과 기본 조합은 고등수학 하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여기서 나오는 순열과 조합은 같은 것이는 순열, 중복순열, 그다음에 원순열 그 다음에 조합은 중복조합 중심으로 설명이 돼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시험이 그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기본 순열과 조합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본 순열과 조합을 조금 복습을 해두는 것도 좋고요. 선생님도 강의 시작할 때 수능 직접 연계 단어는 아니지만 순열 조합 모르고는 얘네들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순열 조합에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통계적 추정은 그렇죠. 다 그대로 가는데 누가 삭제가 된다고요? 모 비율 파트가 삭제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이과 친구들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 수능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가형, 나형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입시가 변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혼란스러움은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필요한 영상들 우리 올해 1년 내내 옆에서 선생님 피드백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얘기했잖아. 괜히 이렇게 움츠려 있지 말고 뭔가 실패한 사람처럼 이러고 있지 말고요. 어깨 딱 펴고 대신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요즘 수학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워졌으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 초심 잃지 말고 1년 선생님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개정된 교과에 관련된 이제 주특기 기본 개념 강좌죠. 기본 개념 강좌는 지금 이제 마지막 미적분 강의만 남겨놓고 있어요. 미적분 현재 촬영 중이고 나머지 강좌들은 모두 완강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강좌도요. 이미 여러분들 시험 범위 에 맞춰서 다 편집된 강좌로 일단 미리 우리 재수생, N수생 친구들은 지금 바뀌는 포인트들 미리 확인하고 싶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다 만들어서 이미 완강된 상태로 올려놨어요. 조금 먼저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선생님도 열심히 고민하고 1년도 열심히 다닐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 초심 잃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힘껏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